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마 내가 무식해가 시국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재즈 피아니스트 유승호 씨, 전용준 씨, 그리고 베이시스트 송미호 씨, 드러머 서수진 씨가 연주해주신 리빙. 떠나다의 리빙이에요. 그렇지, 리빙. 힘들어요. 선곡하기가. 지난 시간 In Your Arms에 이어. 네. 완전히 엮은 거예요. 예, 오래전부터 기획한 그런. 누군가의 기획에서 나온 게 아닌가. 네. 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가 마케팅팀 황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시구자 배준열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이번 시간에 나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잠깐, 또 한 주 쉬시고.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혹한이 몰아친다든가. 그래도 곱니다. 생업, 얄짤이 없어서. 네. 네, 제가 생업을 바빠 죄송합니다. 영화만학도 김프로입니다. 제가 이제, 황대리하고 같이. 네. 라이브 톡을 갔다 왔거든요. 우리 이동진 평론가가 하는 라이브 톡을, 뭐, 약속한 건 아닌데, 황대리는 이제 그 메가박스에서 중계를 시작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해드릴 컨택트 네. 드니블레브 감독을 제가 이제 좋아하니까 하루라도 좀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정말 팬이시다. 네. 유료 시사 이제 하는 거를 네. 가서 보느라고 이동진 씨 거를 봤는데 영화 시간만큼 말을 하시더만요. 아, 그렇게 길게 해요?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뒤에 몇 가지를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는데 2시간을. 아, 그렇게 길게 하는구나. 네, 질문 나중에 받고요 하더니 나중에 저 질문 못 받을 것 같아요. 준비해온 것도 다 못했다고 그러면서. 아, 정말요? 네.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중계를 봤거든요. 다른 극장에서 압구정 본점에서 이제 그 GV를 하고 네. 다른 점들에는 이제 이렇게 중계로 틀었는데 저는 이제 목동에서 봤거든요. 야, 받아 적더라고요. 그럴 일이야? 그러려고 간 거, 녹음을 하겠지. 근데 그냥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네. 그걸 노트 펴가지고 받아 적고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을 보니까, 이제 영화를 저렇게 즐기시는 분들도 있구나 싶은 그래서 생각이. 우리 시네마스타 들으면서 피기하시는 분 셌어요. 너 다시 들으면서 네 말 정리해. 그 일종의 문화교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물론 이제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좀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렇게 오래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걸 또 막 이렇게 받아 적으시는 분들이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콘텐츠가 대단했다는 얘기는 안 하네. 저걸 저렇게까지. 정말 황대리님이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네. 진짜 이동진 평론가 성실한 것 같아요. 네, 영화를 여러 번 보고 나름대로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는 느낌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신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한다는 왜 이렇게 깐다? 칭찬해주고 있는데. 다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기분은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여튼 대단하다는 우리도 준비 좀 하고 해야 된다. 하여튼 저희도 하여튼 꼼꼼하게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셋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웃으면서 하잖아요. 이거 장점 아니겠습니까? 싼 가격에 저희가 데려갈 수 있어요. 나는 이거 제 크레딧이 다 올라가기 전에 뛰어와서 바로 막 떠들고 간다. 이것도 저는 굉장한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미리 보고
남들은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데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에 뛰어와야지 녹음을 할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한결같아서 좋아. 잠수는 안 타잖아. 전 보고 이거 10분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제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네. 전편에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딱 예상한 만큼 나왔던 것 같아요. 더 예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키가 전면에 서 있길래 네. 저 사람의 그냥 일과나 저 사람에 대한 좀 뭔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네. 그냥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제작자가 블랙스완 제작자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비슷하겠다. 네. 저는 사실 블랙스완 볼 때는 조금 실망했거든요. 왜냐면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아가지고 전혀. 기대가 전혀 달라서. 약간 빌리 엘리어트 같은 거. 약간 그런 생각했어. 그렇지. 약간 그런. 완전 뜨악한 거죠. 발레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겠구나. 마지막에 짠 하면서 공연 성공리에 마치고. 뭐 깃털 나오고 막 있으니까 뭐 이러니까 이게 뭐지?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숨을 못 쉬겠더라 진짜.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봤는데 정말로 제키의 내면을 그리는데 감정을 그리는 데만 오롯이 따라가는 거여서 네. 그냥 그럴 거라고 기대해서 그랬는지 나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잘못된 정보에 의한 기대가 있었는데 저는 나탈리 포트만이 최근에 연출을 했다고 들어가지고 이 영화를 연출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갔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감독 확인을 제가 초반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와 자기가 연출하고 자기가 이렇게 연기할 수 있으면 이 정도면 천재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끝나고 나서 보니까 감독이 아니라 가지고 뭐 아니구나 하고 말았던 그런 건 있습니다. 최근에 연출한 게 있죠. 네, 연출작이 있죠. 원작이 있는 소설 원작이 있는 걸 아마 연출했던 것 같은데 이 영화의 관건은 이제 오스카를 타느냐 마느냐겠죠.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어떨까요? 후보에 올라갔나요? 네. 사실 이 오스카 전에 항상 그게 있잖아요. 골든글로브. 골든글로브에서 유력하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라라랜드 엠마 스톤이 또 받으면서 좀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나눠먹게 하려고 그런 건가? 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근데 이제 오스카가 좀 좋아하는 소재 뭐 이런 거기는 해서 엠마 스톤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근데 또 지금 미국의 수장이 누구냐에 제 생각에 보면 또 네, 뭐 오스카가 또 상당히 또 정치적인 면이 좀 있어가지고. 네, 보수적이기도 하고. 아마 힐러리가 됐으면 100% 주지 않았을까. 근데 네. 조금 그런 면이 좀 있기는 하네요. 자료 화면도 나오긴 합니다, 영화 안에. 백악관 투어 시켜주는. 예. 그게 유튜브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실제 그때 당시에. 제클린 케네디가 이제 했던.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증도 많이 했고, 말투나 이런 것도 좀 잘.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막 감정적으로 인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항상 나탈리 포트만 볼 때마다, 야, 진짜 막 정말 뇌세포를 다 써가지고 연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블랙스완 봤을 때도 그 음악이나 편집이나 뭐 하여튼 뭐 물론 굉장히 뭐 격양돼 있는 막 하이라이트로 막 달려가는 영화긴 하지만 그 영화도 그냥 되게 지적으로 머리로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제키가 최고봉인 것 같고 전 좀 또 그런 배우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막 메소드나 막 이렇게 뭐 막 점액질 막 침 튀어가면서 막 애들이 막 하면서 막 에너지를 발산하는 배우들보다는 그냥 되게 계산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배우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여배우 중엔 누가 있습니까? 글쎄요. 좋아하는 배우니까. 네. 저는 예전에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범죄의 재구성에. 마담? 염정아? 그니까 약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되게 정확하게 한다. 그리고 옛날에 이지훈이랑 같이 나온 영화가 있어요. 또 코미디. 이지훈? 예. 염정아 씨가. 사람이 너무 넓어. 그래요? 네. 가수 이지훈? 네. 그래요? 네. 이지훈이 영화를 찍었어요? 뭐 선마을 뭐 선생님으로 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거기서도 되게 진짜 웃기거든요. 제자랑 그거 약간 라이벌 선생과 제장 여생 그거는 야동 아니야? 선생이었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네, 하여튼 그런 거인데 그때도 되게 코믹한데 이게 막 너무 막 그러니까 뭐 쌈마이로 웃기는 게 아니라 되게 망가지는데도 되게 수위 조절도 잘 돼 있고 하여튼 막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여튼 나탈리 포트만 볼 때마다 좀 그런
깔끔하게 머리로 잘 연기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지점에서 저랑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찾아보니까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 후보, 음악상 후보, 의상상 후보네요. 네.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잖아요, 아카데미에. 네. 제가 나탈리 포트만의 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저는 약간 계산해서 나오는 그 지점이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신체 모사하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냥 보면서, 이게 제가 그 제클린 케네디 실제 뭐 모습이라든지 말하는 거, 습관 같은 걸 전혀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데 보면서도 그 나탈리 포트만의 연기를 보면서 저렇게 했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저렇게 했겠고 철저하게 공부가 됐고 그걸 확실하게 연기로 옮겨내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연기하는 게 거기서 약간 취향이 갈리는 건데 말투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완벽하게 어떤 그 가상의 존재로 옮겨내고 있다는 게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와 나탈리 포트만 연기를 잘하네 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게 그 스티브 잡스에 관한 영화 2편이 개봉했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개봉했던 게 이제 잡스. 네. 애쉬튼 커처가 연기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사진을 비교하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애쉬튼 커처가. 또 애쉬튼 커처가 애플과 스티브 잡스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주이기도 하고 특유의 행동 걸음걸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걸 거의 완벽 가깝게 옮겨내거든요. 모사한다시피 한데. 근데 저는 거기서 오는 약간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오리지널이 아닌데 이제 흉내낸 것 같으니까. 심지어 그 있잖아요. 아킬레스건이 좀 짧은 사람의 걸음걸이 있잖아요. 뒤꿈치가 뜨는 거. 그처럼 완벽하게 해요. 말투도 그렇고 외모도 거의 뭐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마이클 패스벤더의 스티브 잡스는 약간 다른데 영화 안에서의 캐릭터로 이렇게 또 풀어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 그 뒤에 나온 영화의 그 연기가 저는 더 좋았고 이것처럼 또 적용할 수 있는 게 소셜 네트워크였거든요. 이제 보니 마크 주커버그랑 다르잖아요, 실제랑은. 그렇죠. 근데 이 영화 캐릭터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의 인물을 그려내잖아요. 여기 제가 좀 가중치를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평가가 저한테는 연기를 더 잘한다는 평가냐면, 배 감독님이 지난번에 쉽게 그냥 얘기하셨는데, 크라운 얘기했어요. 제가 더 크라운 얘기를 지난주에 됐거든요. 야, 거기 나오는 그 처칠 진짜 멋있다며? 이 평가가 연기를 더 잘했다는 저는 평가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서 연기하는 나탈리 포트만이 와 연기 진짜 잘하더라. 이 말이 나오는 게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지 않고 저는 와 제클린 케네디가 진짜 와 저랬구나. 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평가를 만약 이 배우가 받는 게 더 저한테는 큰 상찬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한 생각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내 20일에 김현진 영화 비평에서 글을 쓰셨더라고. 근데 되게 유식하게 썼어요. 그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제목이 최근 한국 영화에 낭비되는 이미지 문법에 관하여. 진짜 좀 글이 어렵더라고요. 글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죽어도 깨라도 이렇게 글을 못 쓸 것 같고 무슨 이렇게 말도 못 할 것 같은데 제 말로 제 이해한 걸로 이거를 옮기자면 그 이제 시작은 한국 영화에서 요즘 많이 다루고 있는 클로즈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리하게 생긴 배우들의 클로즈업들이 동일하게 소비되고 있다.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 사람이 잘생겼고 이 상황에서 이 대사를 하는구나 까지의 정보 전달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클로즈업이 그런 용도인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냥 연기 잘하는 배우를 그냥 보여주는 그 용도로만 쓰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그런 뭐랄까 캐릭터로서의 심정적으로서의 그런 전달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 클로즈도 남발된다. 네, 이런 기조로.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가면 드라마와 영화 차이가 뭔가 아니면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무성 영화와 유성 영화의 차이가 뭔가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던데 거기까지 제가 이렇게 뭐 깊게 얘기하기는 힘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와 이거를 끌어온다면 그래서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뭔가 그게 뭐 모태가 되는 인물이 실제로 있건 없던 간에 그거를 얼마나 잘 옮겨오는데 가중치가 부여되는 게 그런 것보다는 영화 안에서 이 캐릭터를 얼마나 충실하게 실제인 것처럼 표현하는가 거기에 저는 좀 더 가중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키의 나탈리 포트만의 연기는 실제 존재하는 그 제클린 케네디를 정말
뭐랄까 모사하다시피 기계적으로 너무 잘 옮겨놨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봐도 근데 이 영화 안에서의 한 인물의 정서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거기까지는 저는 안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생거가 별로 그렇게 닮지는 않았어가지고 뭐 옷차림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고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생긴 게 닮았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었거든요. 네, 생긴 거. 그러니까 케네디는 진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제클린은 뭐 그렇게 비슷하게는 안 생겨서 저는 나름대로 얘기하시는 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특유의 말투로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방송에서 말투는 그렇게 왜 이렇게 하지 싶은데 실제 저 당시 방송 때는 저렇게 했겠구나. 그때 제클린 저렇게 말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옮겨오는 게 저는 이게 그 다음에서의 정서 전달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말이 이게 너무 길어졌다. 그 뭐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흔하게 예를 드는 게 알파치노랑 드니로인데 네. 드니로는 어느 영화에 무슨 역할로 그게 드니로였어?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 알파치노 뭘 해도 알파치노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뭘 해도 알파치노인 게 별로고 그냥 그간에서 연기를 되게 잘한다. 그게 저는 오히려 이제 편한데 그런 면으로 보자면 오히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그간에 잘 녹아드는 영리한 배우가 좋지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는 걸로 나한테 뭔가 아우라를 뿜는 건 난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니콜 키드만은 그래서 그 전자인 거고. 니콜 키드만? 나탈리 포트만. 네, 그렇죠. 근데 이 영화와 블랙스완에는 똑같은 배우가 주인공을 하잖아요. 저는 근데 같은 느낌을 받는 게 나한테 뭔가 아우라를 뿜어가지고 막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간에서 되게 정제된 감정 표현을 해가면서 정확하게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똑같이 들어요. 근데 우리 황 대리님은 블랙스완을 보면서는 감정이 확 몰입이 됐는데 제클린 케네디에서는 몰입이 안 됐다. 사실 그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나탈리 포트만을 이때까지 하던 것처럼 물론 실존 인물이니까 좀 더 고증을 하려고 연습을 하긴 했겠죠. 뭐 발음 연습이나 이런 거. 근데 그건 사실은 되게 작은 부분이고 이때까지 자기가 배역 맡았을 때 준비한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한 것 같아요. 특별히 더 자기 존재감을 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더 막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자기가 생각한 머릿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다고 계산된 연기를 한 건데 근데 왜 그럼 황대리님은 똑같은 배우의 영화에서 다른 걸 느꼈나 했을 때는 저는 이 두 번째 후자의 이 영화의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 여기 감정적으로 인하지 말란 말이야. 이 얘기거든요. 누구보다 가까이 카메라가 붙어 있는데 따져보면 우리가 일전에 녹음을 했던 단지 세상의 끝과 카메라와 인물의 거리는 거의 같아요. 단지 세상의 끝도 클로즈업으로 가득 찬 영화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느끼는 바는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건 제클린 케네디라는 이미지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얘의 진심을 누가 아냐. 존 워트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할 때도 이 말 저 말을 왔다 갔다 하는. 존 워트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존 워트가 맡은 신부의 이 정말 판에 박히고 뻔한 데서 감동적이었는데 그냥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밤이 오면 나도 죽고 싶고 아침에 오면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지 뭐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뻔한 뭐 어떻게 캐릭터 연구를 안 하면 시나리오를 쓸 때 신부가 할 말을 저딴 뻔한 말을 쓸까 싶은 대사인데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제클린의 이미지, 제클린 케네디라는 지금 남편이 죽은 영부인, 젊은 영부인이라는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 보편적인 갈팡질팡을 보고 누구에게나 해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동이 된단 말이죠. 제클린 케네디에게. 감정적으로 제클린 케네디가 위안을 받거나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따뜻한 말을 해준 사람은 이 영화에서 그 사람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으로 접근한 영화인 것 같아요. 객관적인 어떤 시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영화. 그래서 아마 황대님이 나는 뭔가 지금 감정이 차단되는 느낌을 자꾸 받는데 나는 저 사람이 모사하는 어떤 행동밖에 안 보이는데 했던 게 어쩌면 굉장히 제대로 본 거 아닌가 이 영화 자체를 아예 그렇게 계산됐을 수 있다. 네. 그게 그 거리를 두기 위해서 적용된 게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처음 이 영화를 딱 보면 제클린 케네디가 이 장면이 중요한 것 같은데 TV 장면에서 갑자기 그 TV를 찍고
TV 촬영되고 있는 장면으로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요. 어느 순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볼 수 있는 제클린 케네디 실제 그 네. 백악관 초대 투어 영상이 TV 화면 속에서 촬영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다가 거기서 제클린 케네디를 연기하는 나탈리 포트만이 걸어오면서 극으로 막 전환되거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정 가운데 딱 놓여 있는 우리가 익히 아는 제클린 케네디를 자꾸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슬퍼하고 하지만 어쩔 줄 몰라 하는 제클린 케네디를 막 따라가요. 혼자 이렇게 피 묻은 드레스를 벗고 샤워하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잘 장르 영화처럼 따라가지는데 그 뒤로는 근데 이 사람이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황대리님의 표현대로 히스테리를 부르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장례식 준비를 하다가 장례식을 할 때쯤 되면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욕망 때문이었다. 허영에 가득 찼다고 항상 캐디는 얘기하곤 했지만 맞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떤 신화를 만들고 싶어 했구나 이 제키라는 여자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제클린 케네디를 미디어로 접했던 그 방법밖에는 우리는 접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코닉한 그 분홍색 투피스의 피 묻은 사진 그리고 선사하고 있을 때 옆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슬퍼했던 그 얼굴 우린 그런 걸로 제키를 애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엄청난 어려움을 뚫고 군중을 뚫고 이제 나는 내 남편이랑 같이 마칭을 할 거다라고 우겨가지고 걸어갈 때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걸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링컨과 비교할 수 없는 젊은 빨리 죽은 대통령을 링컨과 같은 위치에 놓은 것도 제클린 케네디고 근데 우린 제클린 케네디가 그때 정말 그걸 의도했는지 아니면 정말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걸 우긴 건지 알 수 없이 그때 느꼈던 신화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그걸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아무리 다가가도 우리는 제키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왜냐하면 제키는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애초부터 생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 그게 연기인지 진짜 내 마음인지 사랑인지 나의 허영인지 알 수 없다고 신부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가장 제클린 케네디를 봐야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태도 자체가 자기의 공적인 부분,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 내지는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이야기들은 기자한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내밀한 감정과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속마음, 이런 거는 또 신부한테 얘기를 하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기자한테 얘기할 때는 막 속마음을 얘기했다가도 이건 내가 얘기 안 했으니까 이거는 쓰지 마라. And I don't smoke. 이러고서 담배 안 핀다고. 나는 담배를 막 피면서도 나는 담배를 안 피는 여자다. 이렇게 굉장히 걸러서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어떤 때는 굉장한 욕심.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크게 내가 더 남편이 살아 있으면서 업적도 이루고 내가 더 이렇게 펼쳤어야 되는데 그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끝나가지고 이거를 지금 후루룩 정리가 되면 잊혀질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이거에 대한 표출이기도 했다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또 자기 때문에 너무 내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거를 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했다가 또 그 결정을 나중에 또 뒤집다가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심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럴 법하다라고 느껴져가지고 그런 거를 따라가는 재미가 저는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케네디의 업적을 지금 우리가 이 케네디의 업적으로 느끼게 한 사람이 제키다라는 말까지도 어쩌면 이 감독은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걸 포장한 건 제키야.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제키의 업적이야말로, 그러니까 케네디가 정치 인생 평생 해온 걸 며칠 안에 이만큼 격상시켰어. 제클린이라는 여자가.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마음 안에 어떤 태풍이 몰아치는지 암만 다가가도 몰라. 그 유명한 작품이 있거든요. 앤디 워홀이 제키 장례식 때 사진 막 20개, 30개 붙여가지고 발표한 작품이 있어요. 그 중에는 근데 똑같은 침울한 얼굴 계속 복제해가지고 붙여놓은 작품도 있고
웃는 얼굴, 우는 얼굴, 그 암살 당하기 직전에 손 흔드는 얼굴, 뭐 이런 걸 여러 개를 병치시켜서 이렇게 붙여놓은 작품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쩌면 제클린 케네디가 준비하고 성공리에 맞춰진 이 장례식을 통해서 제키의 의도대로 전 국민이 애도를 하고 케네디를 존경하게 돼버렸는데 앤디 워홀은 거기에다가 질문을 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만큼 이미지가 강렬하거든요. 이 제클린 케네디라는 여자의 이미지가. 그걸 나탈리 포트만이 이제 그걸 연기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이 영화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한순간에도 그걸 몰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출이 됐다면 사실 똑같은 기만을 또 당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경계하고 영화를 만든 게 아닌가. 그 세팅 자체를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네. 한쪽으로 이 여자가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었던 여자다라고 정해놓고 그거를 부각시킨다거나 아니면 이 여자가 사실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나름의 야망이 있던 여자다라는 거를 정해놓고 그걸 위해 달려가는 영화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세팅 자체가 왔다 갔다 했고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자인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안 봐왔었으니까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데 치중한 영화가 아니었나. 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생각을 계속 해보면 이 영화가 개인적으로 재미없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예측 불가능한 지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이 지점이 되게 웃긴 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라 누구나 예측 다 가능한 이야기 플롯인데 플롯이 아니라 그냥 실화인데 이걸 풀어가는 이야기의 방식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 다루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 구조에다가 메인이 되는 캐릭터조차 뭔가 정리된 캐릭터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우왕좌왕하는 캐릭터인지라 이게 뭔가 이야기로서의 재미가 안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우의 연기에 관한 부분은 이런 형태로의 연기를 하는 아까 예를 든 영화에서 동일하게 제가 재미를 못 느꼈기 때문에 뭔가 크게 이 영화가 밀어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연기하는 스타일 자체가 제 개인 취향이랑 안 맞아서 그냥 되게 단순하게 몰입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전체 영화에 주는 재미를 두고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뭐 우리가 이전에 많이 다뤘던 그 유럽 영화들 쉽게 얘기하는 유럽 영화들처럼 뭔가 이 기승전결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애는 있는데 이게 감정의 기복을 가지고 또 이 기승전결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거기서 재미를 못 느낀 게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좀 해석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아니 이게 정말 재미가 있는 영화는 그 재미가 쫀득쫀득함이나 기승전결을 따라갈 때 느끼는 궁금해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전개될까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요거를 딱 뒤통수를 때리는 방법으로 반전도 주고 뭐 이런 전형적인 기승전결을 따라가는 구조는 아니니까 그걸 재미라고 한다 그러면 재미없는 영화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발견하는 지점이 조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거를 기대하고 가서 본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 만족할 부분들이 없지는 않다.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정말 너무너무 잘 표현이 돼서 막 수작이다라고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는 건 알겠고 이 영화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도 알겠는데 네. 이게 정말 대단한 수작이다. 그래서 막 여러 번을 돌려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좀 들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작이 되고 싶어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해서 타협을 하지 않은 결과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아쉽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는 평범해져요. 영화가. 예를 들면 낸시한테 막 기대 울고 막 할 때는 뭔가를 기대하게 만들거든요. 야, 여기서 얘가 드디어 무너지나? 눈물을 활활 쏟은 다음에 뭔가를 할래나? 그러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뭐,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단 21세기의 초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봤다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아마 전주은가 어디서 같이 봤을 것 같은데, 전 그 영화를 보고 울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진짜 황당한 영화예요. 카메라를 수십 대를 그때 중계용 카메라가 있잖아요. 축구 경기를 하면. 지단이 한참 전성기 레알 마드리드에 있을 때인 것 같은데, 전성기 조금 지난 시대에 지단을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한 경기 내내. 보통 중계 카메라는 경기를 조망하잖아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 감독은 지단 얼굴을 찍기 위한 카메라를 한 30대를 갖다 놓고 그 경기 내내 지단 얼굴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끔 지나가다가 라울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막 한참 뛰어가다가 멈춰 있다가
침도 뱉었다가 헤딩 한번 했다가 뭐 이런 걸 90분 동안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지단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고 막 아, 쟤는 볼터치를 90분 동안 한 12번 하고 마는 거구나. 근데 제가 21세기 최고의 축구 선수로 한 거 아니야. 쟤 지금 웃네? 왜 웃지? 누가 패스미스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건 지단 얼굴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그 정도로 이 영화가 갈 수 있었는데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칠레 전문 감독이 미국 와서 지금 그 지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버리면 다음에 어찌니까 그래서 약간 조율한 결과 아닐까. 그런데도 이 정도 이걸 해버렸다면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영화다 싶은 거죠. 예, 모든 걸 거부한 듯한 느낌이에요. 캐릭터를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걸 다 표현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상투적이지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어요. 신부가 얘기하다가 그 나탈리 포트만이 듣고 뭔가 성장하나? 그래, 성장했다 그래도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기껏 성장하게 되는 게 신부 한마디 말 듣고 일국의 대통령을 이런 제키가 성장을 해? 근데 그걸 오히려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허영심에 가득 찬 여자를 기대했다. 뭐 그렇게만 얘기했다든가. 아니면 그냥 정말 숭고한 가치에만 집중했다. 아니면 이렇게 됐다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라도 뭔가 장르적인 그냥 전형성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없으니까 재미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채롭게 모든 것들이 균형 감각 있게 잘 풀었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영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게 이런 재미로 다가오지가 않으니까 보기 자체가 일정 힘든 부분 거죠. 금기시되었던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 어느 기록에 보니까 그 88년도부터 한 2000년대까지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 1위로 부동의 1위로 케네디였는데 네. 그 이후로는 최근에는 밀려났대요. 4위로.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링컨, 빌 클린턴 이어서 4위로 됐다는데 이제 미국 지상주의, 뭐 미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다 뭐 이렇게 있다가 택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나름의 성찰과 자성이 좀 있은 다음에 네. 이 케네디 신화도 어느 정도 좀 무너진 거죠. 아직 그렇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좀 보자. 네. 그러니까 제키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네. 이거를 조망하거나 바라보거나 하는 것 자체를 이거를 사람들이 영화로 와서 본다고? 내가 괜찮을 거라고? 라고 하는 거를 건드리지조차 못했던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여기에 줄어들어서 건드리긴 했는데, 네. 이 여자를 아예 막 허영심에 가득 차게 막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왜냐면 지금까지는 너무 순결하거나 뭔가 희생된 이런 아이콘으로만 바라봤으니까, 그거는 또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그쵸. 그러면 권력력이 있고, 나름의 허영심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뭐 욕심 있는 여자를 그리고 싶었으면, 요 정도가 마지노가 아니었겠나.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와서야 요 정도 마지노의 영화가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클린 케네디 때문이거든요. 이 그쵸. 영화를 보고 났더니 네. 왜 부동의 1위였나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케네디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바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했냐고. 쿠바 사태 이제 쟤는 가만 앉아가지고 우리가 해놓고 정리 딱 하고 다 할 거라고. 우리 진짜 한 게 뭐가 있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는 옆에서 봤겠죠. 이 여자 백악관에서 여러 사람 불러서 파티하고 싶어하고 카멜롯 연극 들으면서 우리가 이 전설 속의 인물 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잘생겨서 좋아하는 건 알고 있고 그리고 케네디가 말 청산유수로 잘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데 굉장히 많은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고 하지만 해결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는 근데 거기서 전에 의미심장한 말이 뭐였냐면 그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가 우린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처음으로 이제 형이 죽은 거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말인데 그게 회한에 가득 찬 대사거든요. 형이 죽어서 너무 슬퍼가 아니라 형이 좀 더 계속 있었으면 안 죽고 살았으면 우리는 제클린 케네디 네가 만들고 하고 싶어하는 그 신화에 정당하게 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형이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그거 우리 업적이 멈췄다. 거기에 대한 회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케네디가의 이 동생은. 그렇죠. 근데 이 제플린 케네디는 그러던 동생이 정신 차리라고 막 욕하고 있는데도 카멜롯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결국은. 그게 수십 년 동안 미국 사람들에게 부동의 1위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통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칠레 감독이 만들었다니. 칠레에 개성. 그러니까 이게 칠레 좌파 감독이. 그래서 만들었을 수도 그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핑계 되기 좋잖아. 그쵸. 네.
그래서 딱 이런 영화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 같아요. 김호준 총수가 했던 말인데 이게 그 비극적인 제클린 케네디의 상황을 네. 모두가 아니까 제클린 케네디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뭐라 하지 못하는 그럼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정서 그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투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만약 입혀진다면 그걸 지지하시는 분들 보기에 정서가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저는 의외로 재미없어 할지언정 감정적인 동요를 안 느낄 거라는 장담을 못 하겠거든요. 그분들이 제키라는 영화를 본다면.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게 사실 그래서 그 린든 부인인가요?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옷 갈아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갈아입을 시간이 충분했는데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을 당했는지 봐야 된다고. 그 정상인의 생각을 조금 뛰어넘은 거죠. 남편의 지금 뇌수가 묻어있는 옷을 안 벗고 기자들 앞에 서겠다는 거잖아요. 그 집에 와서 그걸 벗으면서 운다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파볼만 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괴물이 아니라는 게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저는 좋은 영화 했을 때 재밌는 영화가 아니라 좋은 영화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 주제적으로는 라이프 고즈 온 좋은 영화는 항상 그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좋은 인물은 영화에 나온 좋은 인물은 아 나나 쟤나 사람이란 얘기구나 이 여기서 굉장히 이해받는 기분을 많이 느끼는데 아 제클린 케네디도 나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영화다 덕혜옹주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단지 세상의 끝에서 슬 보고 좋았던 지점이랑 비슷한데 두 영화 중에 어느 접근법이 나에게 더 좋냐 했을 때는 아, 감정적으로 나를 몰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적으로 영화를 찍었음에도 같은 걸 느끼게 해주는 제키가 자베르 돌란이 이번 최신작보다 더 나에겐 더 와닿는 영화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굉장히 오래된 60년대 얘기인데 네. 그 안에서 시사하는 바들이 꽤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돌아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곳곳에 좀 있다. 뭐 이 영화가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존 F 케네디와 관련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이렇게 보는 동안에 네. 그런 시사점들이 좀 연결이 되는 게 있어서 나름대로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기스 플랜보다는 이거를 고른 면도 있는데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리거나 존 F 케네디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도 뭐 현대사를 짚어보는 데 있어서는 꽤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게 기획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클린 케네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경시되는 게 풀어졌다면 아마 그 시작이 이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안에서 영화적으로 뽑아낸 로그라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좋은 영화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뽑아낸 로그라인이 그 JFK 암살 사건에서 그리고 그 장례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클린은 뭘 했나 거기에 집중해본다라는 로그라인으로 뽑아져 나온다면 이 또한 영화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큰 모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영화사적으로나 다룰 수 있는 이야기 쪽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제클린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든 그런 시작이 되지 않나 그래서 영화사적으로 뭔가 좀 남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갓 마흔을 넘긴 감독이 나탈리 포트만이라는 어쨌든 정말 세계적인 배우를 데리고 우리나라 돈 100억에 찍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0억짜리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 인텔리전스한 영화를. 그런데 의상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막 후보에 올라갈 만한 영화를 만들어 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저예산 독립영화도 이런 영화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볼까 말까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지적인 척하는 영화 말고 정말 신화화를 정말 극렬히 반대하는 지적인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만들면 볼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걸 정말 용기 있게 만드는 감독 배우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 영화가 영화로 나오기 전에 책으로 먼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번도 다뤄준 적이 없고 다루도 되나 안 되냐라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그게 뭐 배경을 찾아보니까 원래 TV 미니 시리즈로 만들려는 처음에 기획이었고 뭐 스티븐 스필버그가 하려다가 아웃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영화가 되는 데까지만 해도 뭐 2, 3년 이상 걸린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들고
그래서 제클린 케네디를 다루겠다고 어떻게 다룰 건데, 요 시간대로 다룰 건데, 정확하게 이 캐릭터에 대해서 규정하지는 않고 다양하게 보여줄 겁니다. 가서 투자를 받고 패키징을 하려고 하면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해져서 영화로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시작이 한국이었다고 지금 얘를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좀 안타까운데 이 유경수 여사를 이렇게 다루는 영화를 만약 이런 기획으로 간다 그러면 딱 그 스탠스가 이미 보이잖아요. 가처분 신청하겠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아니면 그 도마 안 좋은처럼 가든가. 아마 서세원 감독.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부럽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 근데 또 역사는 또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우리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 블랙리스트가 헐리우드에 몇십 년 전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트럼프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유경수 진짜 이런 예를 또 반세기 전 역사를 뒤집어 보면 헐리우드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뭐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수 이런 영화가 나온 거 아니에요? 정희. 네, 뭐 그런 좀 이래나 저래나 보고 싶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나름의 시사점들이 많이 있는 영화인데 네. 막 쫀득쫀득한 재미가 있지는 않으니까 네. 혹시 영화 안 보고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뭐 그런 기대는 덜고 보시면 뭐 찾아보실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한 주 생업 때문에 배 감독님은 생업전선에 갔다 오시고요. 그동안에는 서기용 촬영 감독님하고 같이 컨택트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영화 또 한 편 들고 저희는 찾아오고요. 네. 유승우, 전용준, 서수진, 송미호 씨가 연주해주신 리빙 들으면서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